네, 7월 마지막 한 주도 잘 보내셨을까요? 자, 7월 한 달 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머니왕 2부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함께 가시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먼저 마감했던 미국장부터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실적 쇼크가 미국 지수 발목을 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 0.42%, 나스닥은 1% 가까운 낙폭, 그리고 S&P 500도 0.54% 떨어졌습니다. 사실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전 거래일에서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정규 거래에서 0.8% 하락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6%대 급락을 했는데 그 아마존 2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좀 나쁘진 않았는데 월가 예상보다 적은 매출액 달성한 게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 나오게 되면서 미국 지수 조금 빠진 모습이고요. 우리 지수도 금요일장은 흐름이 글쎄요 1%가 넘는 큰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속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담는 개인의 모습도 많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렇게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지금 조금 빠져있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 라면서 많은 고민과 노고하셨을 텐데요. 자, 그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최적의 선택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 머니왕 2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전화나 문자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열려져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다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노란톡도 열려져 있습니다. 샵 0988번으로 우리 동명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고 전략 나눌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도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면 그 링크 바로 접속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를 수익의 바다로 붕덩 빠지게 해주실 우리 특별한 머니투데이 방송 3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어떠셨어요? 한 주 괜찮았는지. 요즘 증시가 재미가 없어요. 예, 일단 이제 거래 대금도 좀 감소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증시가 조정의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조정의 원인이었던 부분이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델타 변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규제 이런 부분으로 넘어왔죠. 사교육 규제, 차이나 리스크가 이제 규제가 부각되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급락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영향받고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위축은 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글로벌 이제 빅테크 가장 중요한 기업인 특히 이제 테슬라 전기차 오히려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1.45%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이제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규제하는 부분이 자국 기업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이 10월 달이나 이제 12월 달엔 중국 이제 뭐 경제 공작회의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쭉 이어나갈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 같은 정책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추가 부양 의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국 정부 당국이 이제 주가 떨어지면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건 얼추 접점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대만 증시라든지 글로벌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권에 놓여져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200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야간 1포인트 정도 상승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락 출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이번 주에는
8월 9일 날이죠. 이재용 회장의 이제 가석방 여부가 이제 결정, 최종 심사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일단 가석방률을 높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가석방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고 한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8월 두 번째 주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음 주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지금 미국도 공포지수 같은 경우 급등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달러 인덱스 대부분 위기가 올 때는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전개가 되는데 지금 급격한 달러 강세는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까지 내려와 있다는 건 테이퍼링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만 좀 잘 넘어가면 이제 8월 두 번째 주부터는 좀 더 길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실 8월을 두고 폭락일까 아니면 눌림장일까 굉장히 큰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리 공명정주위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수익의 창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면밀히, 주도 면밀히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저희가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바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좀 지수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싸게 보이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한 전략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근처까지 왔을 때 좋은 가격에서 잘 잡고 있다가 또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그 스킬,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바닥에서 싹쓸이 할 수 있는 공략법 지금부터 저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지우 위원님. 예. 네, 바닥 싹쓸이 기법 오늘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을 통해서 네. 아주 중요한 핵심 업종의 대장주, 주도주 관점에 있는 대형주들을 좀 분석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이제 주제는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에 오늘 각 산업혁명의 핵심 업종 종목 분석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전기 수소차 분야 쪽은 이제 대표적인 게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쪽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두산중공업, OCI, 하나솔루션, 뭐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요즘에 클라우드 게임 하면 이제 MS 쪽에서 신작 뭐 30종부터 해서 거의 뭐 게임이 이제 앞으로 회사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MS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쪽에서 굉장히 또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클라우드 하면 이제 게임 업종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5G 시대가 오면서 역시 게임도 클라우드 게임이 이제 발전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액션 스퀘어, 전 세계에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들이 역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제페토라든지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새롭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아마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하면 이 두 개 기업이 미래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퓨리오사 AI라는 올해 뭐 펀드 쪽에서 이제 투자 뭐 들어오고요. 특히 네이버 쪽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한 1,000억 가까이 또 펀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이제 7월 달이죠.
아마 실리콘 칩을 양산해서 이제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규모 이제 위탁 생산이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국산업은행 쪽에서도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같고요. 벤처 캐피탈 회사 중에서도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역시 반도체에 또 날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4개 분야 쪽 핵심 종목들을 제가 좀 더 이제 예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전에 다시 전기 수소차 분야 쪽으로 넘어가면 요즘에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고요. 특히 현대차는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차는 EV6가 이제 신차가 출시됐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품귀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더 이제 주문 받은 거에 비해선 많이 생산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MCU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쪽에서 위탁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좀 어느 정도 품귀가 풀리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수주 한 상반기에 2조 원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총 누적 이제 앞으로 8조 원 가까이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즘에 조정은 좀 받고 있지만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후 이제 탈원전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원전 또 사업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OCI는 뭐 요즘에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거의 킬로그램당 30달러까지 육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 1,600억 가까이 나왔죠. 주당 순이익이 6,000원 가까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주가를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에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도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SK 실트론 쪽에 대규모 이제 1조 가까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OC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요즘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이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원재료가 급등하다 보니까 역시 모듈이 최종 단계인데요. 그쪽에 이제 이익이 별로 잘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 2분기 하반기 실적이 그렇게 썩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충분히 좀 저가 내려온 다음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때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를 필두로 해서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대신 그 전에 이제 텐센트 쪽에 지분 투자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언제 나오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요 너무 지금 실적 대비는 이제 이미 바닥권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권을 좀 지난 것 같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 때문에 굉장히 핫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다시 기간 조정 받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76,000원대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직 1위 하고 있습니다. 오딘. 연기금 아직 수급 이탈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제 설명 마치고 이제 한 종목씩 4가지 종목을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현대모비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작년도 하반기쯤에 자사주 매입이 2,300억 가까이 들어왔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2분기쯤에 29만 9천 원대에서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 또 2,300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3분기 공시가 나왔죠. 자사주 매입이 이번에 또 2,300억 가까이 들어오고요. 총 거의 누적 자사주 매입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3분기까지 한 7천억 가까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제 그만큼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 이 721선 부근 29만 원대에서 25만 원대 사이에서 이제까지 들어왔고 또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사이 부근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되게 자사주 매입을 할 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취득 보고서가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아마 또 자사주 매입을 2천억 이상 또 한다는 건 올해 4분기 이후 내년도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이번에 이 싹쓸이 기법인 721선 부근 20만 원대 중반대 부근에서는 최고의 매수 급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소라는 단어는 역시 여기서 바닥권에서 잘만 찔러 들어가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전동화 쪽의 매출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전기차 시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역시 잘 보시고요. 내수 시장에서 꽉 잡고 있는 건 역시 현대기아죠.
앞으로 이 독일 언론에서도 이 현대기아의 전기수소차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북미 시장 쪽에서도 지금 내연기관차부터 시작해서 제네시스부터 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 만큼 기술력은 인정받은 회사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자율주행 핵심 부품도 기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때 지수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현대모비스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OCI라는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 실적 발표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틀 동안.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이제 3일째 들어가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6,000원이 나왔어요. 그 정도 꾸준하게 앞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주가는 20만 원대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물론 바닥은 지났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현대모비스의 자사주 매입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OCI는 자사주 매입이 3만 원대에서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현대모비스도 앞으로 주목을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가 대부분 바닥권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터닝을 했는데요.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를 할 때. 근데 이평선들이 아직 몰려 있어요. 봉이랑 아직까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죠. 주식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으면 차트상으로는 과열권에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OCI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독보적인 국내 기업이죠.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그룹 예전에 다 철수했고요. 오성그룹도 예전에 잘못됐죠. 망했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이제 OCI만 살아남았죠. 치킨 게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보이콧 운동이 나오다 보니까 움직임이 유럽도 약간 꺼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영국,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죠. 일단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 OCI다. 이번에 제가 볼 땐 10만 원대 초반이나 11만 원대 언저리 전후로 내려올 때 올라올 때가 역시 또 저가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면 퍼가 10배 이하로 내려갈 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은 3만 원대, 5만 원대이지만 그리고 721선 부근 아까 10만 원, 11만 원 말씀드렸지만 721선 부근은 아마 8, 9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증시가 막 곤두박질 치게 되면 721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가 3,200포인트에서 견조하게만 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적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쯤 확인 매매를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OCI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액션스퀘어를 설명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도 제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거죠. 이제 자회사, YGM 게임즈의 자회사인데요. 액션스퀘어가 엔빌이라는 대작을 100억을 들여서 이제 올해 3분기 때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4분기로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다는 건 그만큼 뭔가 지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논의가 이루어지고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요즘 들어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 업체들이 거의 한 10곳 정도 최소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면 최소 10곳 정도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 이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재료 아직 안 끝났고요. 세력 아직 안 떠났죠. 넷마블 지분 투자 그대로 YGM 게임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YGM 게임즈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역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전 세계에 출시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용 게임, PC 게임, PC 버전, 콘솔용 버전 이런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는 건 다양하게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게임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 MS 쪽, 마이크로소프트 쪽인데 그 기업 쪽이랑 계약을 맺고 전 세계에 출시를 한다는 부분도 좀 더 매력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 8,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밑에서 4,000원대에서 최근 들어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만큼 4,000원대 중장기는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딱 중간에 위치해 와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 고점을 이제 뚫으면 크게 큰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4,000원대 언저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 4분기 전후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삼성전자 IT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삼성전자 하면 이 201선 부근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종 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이번 주 주초가 아니고요. 8월 9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쯤 8월 9일쯤 윤곽이 나오고 주말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가석방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삼성 쪽에서 할 일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쪽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 얘기와 함께 그리고 대규모 M&A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컬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M&A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하고도 가장 연관성이 높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3분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삼성 쪽에서 또 파고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시 3분기 이후 4분기 때 좀 더 모더나 백신이 풍부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가장 효과가 좋은 백신이죠. 노바백스 백신도 9월 달부터 해서 정부가 모든 종류의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달 이후에 승인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올해 하반기는 3분기보다는 4분기, 4분기보다는 내년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 버블이 오지 않았어요. 버블이 오려고 하면은요, 코로나 이제 우려감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보복 소비가 진행이 된 다음에 버블이 생길 텐데 아직 보복 소비가 완전하게 오지 않았죠. 그래서 내년도 저는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규제 때문에 일시적인 리스크 때문에 내려올 때 그리고 이 미국의 아마존 그만큼 이제 아마존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떨어질 때 이번 8월 초반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연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전기수소차, 신재생, 또 클라우드나 메타버스 플랫폼은 여러분 누누이 들으셨을 거고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바닥에서 잡는 방법들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 어떡하지 고민되실 건데요.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저희 빠르게 여러분의 고민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1786-1023번 열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많이 주세요. 문자로도 열려져 있습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 여러분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명정지위원과 가까이서 전략 나누실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샵 0988번으로 공명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 방법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어떤 문자들 보내주셨는지 저희 빠르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문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가 대한유화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얼마에 담으셨나 봤더니 27만 3,6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가를 보니까 25만 4,500원으로 현재 손실권이신데요. 대한유화 최근에 또 실적이 기대 이하였다라는 부분들도 좀 리포트가 보이고 있어서 과연 반등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지 왜냐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음봉을 한 4거래일째 맞이를 했었기 때문에 걱정이 더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대한유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대한유화를 약간 손실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27만 원대, 20만 원대 중후반대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는 적정 주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제 누적 3개월 동안의 수급을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은 썩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한유화 27만 원대가 매수권은 아니죠. 이제 전고점 부근이 단기 이제 29만 원대가 저항권인데요. 무엇보다 매수권,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매수권을 보면 17만 원대 중후반대가 매수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1선 돌파하는 2020년도 10월 달 부근이 그때가 이제 바닥권이었고 집중 매수권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매수를 했으면 2배 이상 수익이 좀 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항상 주식은 위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대양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계속 이제 흐르고 있죠. 지금은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같은 경우 21선이 이탈되고 재차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25만 원대가 되겠는데요. 추가 하락의 하락폭을 열어두시고 재차 21만 원대까지도 조정폭을 열어두시고 아닌 말로 저 밑에 721선 부근이죠. 17만 원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 조정까지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고점 28만 7천 원대 부근인데요. 대신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본전 이상에서는 좀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대 후반대 부근은 실적 대비 그렇게 가격 매력이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축소를 해가면서 돌파했을 시에는 이제 축소한 물량, 남은 물량만 보여주면 좀 더 추가 이득 실현 관점에서 올라갈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떨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만 원 좀 매도 관점으로 보고 차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유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한번 열어보죠. 네, 이번에 도착한 문자, 옴니 시스템입니다. 자, 3,256원인데요. 자,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 비중이 현재 60%로 보여져요. 근데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옴니 시스템 보시면요. 2,760원에서 종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움직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음봉을 보이네요, 위원님. 예.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폭염 관련주로 움직이는데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썩 엄청 좋은 기업은 아니고 이제 폭염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좀 할 종목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글로벌 기업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스마트 그리드에 좀 특화된 디지털 전력 연계 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 기대감이 있는데 스마트 시티 쪽에 이제 중국 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테마성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바닥권에서만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 옴니 시스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제 뭐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손대는 기업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폭염 테마 때문에 쭉 한번 급등세가 나오다가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그 고점에서 이 부분을 뚫지 못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5일선 이탈이 되게 되면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물리면 약이 없죠. 일단 반등을 좀 줄 때는 3,000원대 한 초반대 정도에서는 역시 본전 부분에서 꼭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전 저점 이제 이 2,700원대 부분을 웬만해서는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깬다라고 하면 저 밑에 61선까지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00원대까지도 조정폭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721선 부근 바닥권은 2,1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수 급소는 2,700원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항상 때를 생각을 하면 721선 부근에서 싹쓸이 기법은 이 위치에서만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바로 위에 721선 돌파하고 정벨 초급 국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그냥 폭염 말고 다른 이슈 없이 움직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좀 매매 방법을 굉장히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도 웬만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봐야지 또 큰 이제 매출과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테마성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보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종목 기업 내용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차트 위치도 그렇고 3,200원대에서는 상당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이 이 부분이 실패한 요인이 뭐냐면 주식은 때를 사야 되는데
종목을 산 거죠. 종목을 사면 안 되고 항상 바닥에 있을 때 때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항상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최대 주주가 매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뚜렷하게 기관인 연기금 쪽에서 매집을 한다든지 그런 믿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의지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최대 주주나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서 내일장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재차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2,500원대가 중장기 지지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 최근에 좀 이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어서 더 걱정되셨을 텐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함으로 도착한 종목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코리아 센터 좀 보겠습니다. 8,870원에 비중 20% 남겨주셨는데요. 자, 위원님 현재 이 종목은 8,1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좀 종합지수 빠져서일까요? 특히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더 컸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지금 뭐 횡보하고 있죠. 예, 뭐 그렇게 썩 주가가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지금 뭐 팍 죽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핫 이슈가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종목은 그렇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권에 있는 기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실적 대비 뭐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고요. 주식은 밀집 국면에서 방향을 위로 잡을 때 봐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지금 721선도 설정이 안 돼 있죠. 상장이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700일 이상 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은 밀집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밀집 국면에서 방향을 21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만약에 지난주 위쪽으로 재차 방향이 위쪽으로 잡히고 5일선 회복이 됐다고 하면 저는 매수권으로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는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기 이평선을 깨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원래 지난주부터 경계를 했었어야 됩니다. 경계를 하고 나서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한 다음에 주식은 역배열 초기에서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기업들은 기관이나 외인들이 대량 매집을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과열권에서 바닥 대비 2,000원대에서 한 4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위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지금 약간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반등 시에는 본전 이상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다가 추후에 바닥 신호라는 건 갑자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뭐 대양선이 나온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뭔가 기관 외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뭔가 바닥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는 그럴 때 재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센터 살펴봤습니다.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좀 느껴져요. 문자함을 보더라도 마음이 조금 쓰이는데요. 여러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꼭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계실까요? 네. 저인가요? 맞아요, 시청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저희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더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세요? 예, 몇 가지 있긴 있지만 제일 큰 게 한원 시스템요. 한원 시스템이요? 네. 예. 그거 18,300원에 네, 18,300원에 네. 10%인데 진짜 좀 애를 매기네요. 18,300원대 들어가셨으면 네. 갖고 계신 지는 그래도 최근일까요? 아니면 좀 됐습니다. 조금 되셨어요? 네. 이거 네, 계좌 잔고만 보면은 마음 아프게 했던 종목이군요. 근데 참 아무도 내가 혹시 이거 누가 상담하는 사람 있는가 싶어서 이거 할 때마다 보는데 아무도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기가 없는가? 인기가 없는가? 그럼 우리 시청자님 왜 샀는가? 그때는 한참 전기차 막 대장지락 하고 좋다 하고. 그랬구나. 예,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되겠다 싶어갖고 들어간 게 확 물렸겠죠.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전문가님이 또 우리 공명 정지호 의원님이시거든요. 바로 네네. 여쭤볼 테니까 전략 네. 싹쓸이 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쓰리쓰리 싹쓸이라고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외칠까요 그럼? 쓰리쓰리 싹쓸이 도와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한올 네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현대기아 쪽에 거의 자동차 부품 거의 뭐 독보적으로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공조기기를 좀 이제 많이 공급을 하죠. 테슬라 쪽에도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투자자분이 주식을 산다, 때를 사야 된다.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생각해 놓고 보면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때를 사야 되겠죠. 주식의 격언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항상 투자의 기본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아무리 이제 좋은 뭐 강남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만약에 한 몇 배씩 올라와 있으면 별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우 시스템 너무 좋은 종목인 건 아는데 19,000원대에선 매력이 없는 위치였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 대비 퍼가 한 30배가 넘어가는 또 위치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는 좀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를 이제 매각 이런 얘기들이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 추후에 다시 재공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투명한 주식은 항상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주식은 대부분 완화돼야지만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지금 투자분이 실패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 이 싹쓸이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721선을 돌파했던 2020년도 8월 달이 그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됐어요. 주식은 밀집 국면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아래 윗꼬리 대양선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서 이 위치가 매수 급소였죠. 그때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 봤다고 하면 다시 충분히 몇 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받죠. 그러면서 721선 돌파, 지지를 받고 터닝을 하는 위치였었죠. 그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 지금도 한 20-30%는 수익이 났을 텐데 투자자분이 실패한 부분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될 때 밀집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저항권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에서 대양선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그 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추격 매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가는 거를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전저점이 이탈됐기 때문에 만약에 15,000원대 정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초반대가 만약에 이탈된다. 그럼 전저점이 이탈되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721선 바닥권은 12,000원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떨어져서 쭉쭉쭉 급락 나와서 12,000원대까지 내려간다. 그럼 저는 매수 급소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때만 잘 맞춰 들어가면 앞으로 매각 재료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계속 개선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나 현대기아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적겠죠. 그러면 12,000원대에서 잘 접근해서 19,000원까지 올라가면 50% 이상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 봤자 뭐 5% 혹은 뭐 본전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분이 지금 실패한 원인을 제가 분석해 드리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이 18,000원, 19,000원대 이런 때 위치에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바닥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찾아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721선 돌파 지지받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잘 포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보시고 5일선 회복되면 일단 반등 가능성, 내일 전저점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 그렇게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12,000원 되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서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예, 그 부분은요. 차후에 증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 흐름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 위치에서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신 증시가 바닥을 시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터닝 구간이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 저는 12,000원대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증시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야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회사가 무엇이 매각이 되니 안 되니 회사고 해서 이익이 갖고 있다 보면 마치 회사만 든든하면 12,000원대까지 갖다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를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상황을 잘 봐야 된다고 샀거든요. 하니까 그죠?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전화 문자 꼭 주세요. 제가 한온 시스템 18,300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 수익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공명정지위원회 종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인스코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7월 19일에 저희가 매수가 됐죠. 처리가 3,785원에 들어갔었고, 자,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4,070원까지 또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조금 파동을 그려 나가려는 건가요? 자, 위원님, 예. 인스코비 일단 7%대의 수익을 챙겼는데 향후를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 종목 중요한 부분 포착했습니다. 일단 대표이사가 이제 지난주 추가 매수 공시가 떴는데요. 장내 매수를 이제 3,800원대에서 7만 1,000주 가까이를 추가 장내 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2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12 발행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나올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미 FDA 임상 3상을 승인 이미 받아놓고 이제 승인받고 이제 시작을 진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보니까 자금 확보가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쪽의 재료가 이제 8월 달부터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7월 말에 대표이사가 추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싹쓸이기법을 통해서 보면 721선 부근 지금 돌파, 지지받고 상승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달 장기 60개월 평선 첫 돌파와 함께 이제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MACD가 빨갛게 2018년도 때처럼 빨갛게 이렇게 나오기 직전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531 지표도 이미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달 추가 반등이 나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재료가 하반기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고 바닥 탈출 시도하는 기업들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울산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적산변 출현과 함께 전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인스코비는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 부분까지 꼭 저희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PSK 홀딩스 보겠습니다. 7월 26일 이번 주 월요일에 편입이 됐습니다. 12,750원에 매수가 됐는데요. 자, 최고가 13,35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4.7% 수익을 본 바가 있는데 사실 이번 주가 장이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 봤습니다. 위원님, 추후 전략은요? 예,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이제 초쯤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 여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딜레이 됐죠. 예, 8월 9일 날로 이제 날짜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심사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주목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8월 첫 번째 주 후반, 8월 두 번째 주 초반. 그 이유가 이제 가석방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 관련 파운드리 즉 수혜주들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집이 30만 주 이상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800억 정도의 R&D 규모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PSK 홀딩스는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예전에 2019년도 시현됐는데 2021년도 때도 만만치 않게 시현이 됐습니다. 바닥에서 MLCD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상승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때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대비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0,000원대 한 후반대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을 보면 해석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첫 번째 후반, 8월 두 번째 주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홀딩 전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AS 한번 해봤는데요. 위원님, 그럼 새롭게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예, 오늘은 좀 대형주도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중성주도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일단 대형주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포스코라는 기업을 제가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예전에 리튬호수 가치로만 35조 원 정도의 누적 매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죠. PBR로 치면 한 50만 원대 중반대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봐도 올해 2분기 주당 순이익이 거의 1,900원, 2,000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6만 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실적 대비는 퍼가 6배에서 7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런데 하반기에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요즘에 철강 가격이 쉽게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포스코는 역시 2차 전지 모멘텀과 더불어서 지금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월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포스코 자생 가격 내역은 제가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부분만 제가 일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ML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이평선들을 돌파, 지지받고
이 위에 일봉이 올라타 있죠. 아직 중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2005년도 때 위치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예전에 76만 원까지 갔죠. 그런데 지금 그때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30만 원대에서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꺾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평선들이 제가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추세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돌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이제 중장기는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가격 전략은 여러분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로서 포스코 챙겨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 또 중소형주도 챙겨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 종목도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죠. 2분기 인도량이 20만 대 이상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실적도 순이익이 1조 원이 넘어갔죠. 그만큼 이 테슬라 관련주하면 명신산업, 차체 부품 관련주 중에선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죠. 대신 이제 물량 부담 우려감, 지금 보호해서 물량이 좀 풀렸기 때문에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 매집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도 8만 주 이상 샀고요. 금요일도 역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누적 한 90만 주 가까이인 매수세가 최근 3개월 동안 매집이 들어오고 움직였기 때문에 역시 올해 실적도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그렇게 막 버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의 독보적으로 매출이 좀 일어나고 특히 현대기아 차치가 오히려 또 매출이 높아요. 현대기아와 테슬라를 잡는다. 국내 1위 기업을 잡았고 세계 1위 기업을 잡았다.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죠. 근데 이평선이 아직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았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중장기 이제 정별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차트 위치가 단기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봉도 밀집 국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도 이제 5개월 이평선 회복,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면 또 명신산업이 중요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역시 차후에 있을 공개방송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명신산업 공개가 됐는데요. 가격 전략은 우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종목 특징 다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명정치위원과 머니왕 2부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전략도 있고 또 이렇게 재미없는 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으로 승부를 낼 수 있는지 그 숨겨진 꿀팁이 잠시 후 무방에서 또 펼쳐지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위원님, 예. 잠시 후 11시 30분에 시작을 하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후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누가 들어왔느냐. 우리 인생도 이제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죠. 주식도 누가 들어왔는지를 잘 포착을 하면서 믿을 만한 세력이 들어왔는지를 잘 포착하면서 그 세력의 의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 훨씬 더 좀 수월한 매매 패턴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식은 주식을 사지 않죠. 바닥에서 때를 사는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세력들의 때가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기업들이 항상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포착하시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공명정치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네모 박스 현재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으실 겁니다. 해당 부분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11시 30분부터 펼쳐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바닥 싹쓸이 기법을 통한 대박주 꼭 공략해 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도 열려져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펼쳐진 머니왕 2부 저희는 공명 정지우 위원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머니왕 3부 통해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